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1권 중에 밥따로 국따로 이야기입니다. 연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밥따로 물따로 음양식사법을 실천하면 인체의 음양은 저절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 게다가 단전까지 이루도록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몸속 세포 구석구석에 저절로 유통하게 되어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 식사법은 특정 질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법이 아니라 인체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세포 내 생명력을 강화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식이요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본래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선물이 온전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자연의 법도와 공식에 맞게 생활하기만 하면 세포에 내재된 신의 뜻과 능력은 적절한 시기에 저절로 발휘하게 된 마련이다. 서양의학에서 강조하는 영양가 위주의 식사법은 밖에서 안으로 주입한다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음양 식사법은 외부의 주입이 아닌 본래 인체가 내포한 무한한 잠재력의 발산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하자면 신의 능력이 인체에 깃들여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음양 식사법에서는 인체의 체질을 한 가지로 본다. 다만 음양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다른 체질로 변질된 것이라고 여길 뿐이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거의 무법이나 다름없다. 음식의 미각 때문에 또는 일정한 칼로리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영양학설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배가 고프거나 조금이라도 식욕이 생기면 아무 생각이나 절제 없이 음식을 먹고 음료수나 물을 마신다. 이로 인해 인체의 세포활동은 균형과 통제력을 잃게 된다. 또 음양조화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기혈순환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체내 모든 기관의 활동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음양실조 현상이 생겨서 아무리 영양 많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인체는 노화되고 노폐물이 곳곳에 산적하여 질병이나 난치병으로 고통과 죽음의 질곡을 헤매게 된다. 이상문 선생님은 대자연의 음양 원리와 합치되는 밥따로 물따로라는 음양 식사법의 지극히 단순한 원리와 실천 요령을 확립하여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소생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제 인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상급 문명, 물질 문명에서 상생 문명, 정신 문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천문과 땅의 지리를 온전히 인간과 접목한 새로운 법과 수행 방법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요. 그 수행 방법이 밥따로 물따로 음양식사법이다. 그는 이 생명의 법으로 인간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천수를 이룰 수 있는 완전 건강 체질로 전환된다는 확신으로 이의 보급에 전념하고 있다. 아울러 기혈순환의 근본 이치를 깨달아 7군데의 주요 경혈만 사용하여 인체의 음양기운을 다스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음양침법을 개발하여 민간 가정요법으로 널리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만수천 명의 암 환자를 다뤄보았다는 이분의 생생하고도 소설같이 흥미있는 구도 체험과 인간과 사회와 진정한 건강을 위한 순수한 열정은 2001년 초에 기적의 음양식사법 정신세계사간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2002년에 밥따로 물따로 음양식사법이라는 책으로 다시 정리되어 나왔다. 밥따로 물따로 음양식사법에 실려있는 경이로운 치료 사례 몇 가지를 인용한다. 20세 고향을 떠난 이상문 선생님이 6년 후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잘 걷지도 못하는 문둥 환자가 리어카에 실려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생명의 법을 쫓아 치료를 시작한 지 6일이 지나자 누런 진물이 줄줄 흐르던 상처가 굳으면서 아물기 시작했다. 12일이 지나자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왔다. 20살 남짓 된 젊은 총각인 폐결핵 환자도 찾아왔는데 숨이 차서 걸음도 못 걷고 기침할 때마다 시뻘건 핏덩이를 쏟는 등 증세가 아주 심각했다. 일정량의 밀가루를 저울에 달아 정량으로 만든 밀가루 빵을 하루 2끼씩 먹게 하고 밤에만 물을 마시게 하니 눈에 띄게 증세가 호전되었다. 15일쯤 지나자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약 2달이 지난 후에는
달리기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이상문 선생님은 자신의 병을 처음 고칠 때도 그랬지만 특히 중환자를 치료할 때 밀가루로 굽은 빵을 잘 사용한다. 구운 빵이겠죠? 굽은 빵이 아니고. 왜 쌀밥이 아닌, 근데 여기선 굽은 빵이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시정을 해서 드리면 밀가루로 구운 빵을 잘 사용한다. 왜 쌀밥이 아닌 밀가루 빵일까? 쌀은 한여름 이글거리는 태양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자라나지만 쌀 자체의 기운은 음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밀은 겨울에 차가운 기운을 흡수하고 자라면서도 그 성질은 양의 기운을 바탕으로 한다. 중환자들은 대부분 양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실조된 양의 기운을 북돋우는 데는 밀가루가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다만 국산 밀가루라야 수입 밀가루는 안 된다. 국산 밀가루라야 하며 수입 밀가루는 안 된다. 그리고 밀가루는 찌거나 데치거나 부치는 등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구운 것의 효능이 가장 좋다. 다른 조리법은 수분과 기름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인체 음양조화에 역행할 뿐이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두부랑 밀가루를 섞어서 그거를 얇게 이렇게 펴서, 근데 요즘은 밀가루도 아니고 그걸 쓰죠. 귀리, 오트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섞어서 쭉쭉 밀대로 밀어서 얇게 해서 구멍을 이쑤시개 같은 걸로 구멍을 퐁퐁퐁퐁 내가지고 그냥 드라이 플라워에다 그냥 쫙 해서 돌리는 거죠. 200도에서 뭐 몇 분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워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무렵에 선생님은 이미 찾아온 환자와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가 어디가 어디서 어떻게 아파왔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눈에 환자의 몸 상태가 다 보였다. 어느 부위가 병들었는지, 병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나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굳이 환자의 맥을 짚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젊어서부터 변비로 고생을 했는데 요즘 기력이 없어 그런지 더 심해졌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할머니에게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지 말 것과 밥 따로 물 따로 식이요법을 실천할 것, 만약 물이 먹고 싶으면 식후 2시간이 경과한 후에 마실 것과 어떤 종류의 간식도 먹지 말고 특히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젊은 사람 같으면 하루 종일 하루 식사를 아침 저녁 2끼로 제한했을 것이다. 환자가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쇠한 노인인지라 그냥 3끼를 드시게 했다. 할머니는 이틀 만에 다시 찾아와 변비가 없어졌다고, 좋아졌다고 했다. 또 다른 문둥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수련을 하려고 속리산 빈대 바위로 가는 도중 문둥병 환자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그 3년 전부터 처음에는 발에 진물이 생기며 피부가 헐더니 점점 온몸으로 퍼져 만났을 당시에는 눈썹까지 벗겨진 상태였다. 우선 그에게 보름 동안 물을 먹지 말 것을 명했다. 단지 입으로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손에 대지도 못하게 했다. 타고난 기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거의 무에 가까웠기 때문에 생명의 불기운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물을 금하는 것이 필수였다. 식사량도 밀가루 빵을 구워 아침 저녁에 한 덩이씩 하루 2끼만 먹게 했다. 물을 금하고 밀가루빵을 구워 먹으면 속이 뜨겁게 달구어진다. 이는 단전에 생명의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하길 13일째 3년간 한시도 그치지 않고 흐르던 누런 진물과 그로 인해 너덜너덜해진 피부에서 새록새록 새살이 뽀얗게 돋아나고 있었다. 발바닥도 정상인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20일이 지나자 눈썹이 새로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제법 새까맣게 자라났다. 청년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산하였다. 대전에 사는 김옥래 씨는 1989년 1월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1년간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으나 차도가 잇기는커녕 오히려 나중엔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기에 이르렀다. 남동생으로부터 음양십사법을 소개받고 일을 시작한 지 1992년 4월, 놀랍게도 불과 5일 만에 통증이 완화되면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정확히 1년 만에 CT 촬영을 해본 결과 암세포가 전부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제 김옥래 씨가 TV에 방영이 됐대요. 1993년 11월 15일에. 그 방송을 보고 여러 사람이 이 방법으로 병을 고쳤다고 하네요. 부산에 사는 가정주부 장아무개 씨는 36세 되던 1992년 유방암에 걸렸고 병원에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끝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유방에 작은 돌기가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불안한 마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원자력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단순한 염증일 뿐이니 6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으러라고만 했고 그러나 6개월 후 재진했을 때는 이미 종양이 간까지 퍼져갔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자력 병원의 병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생식, 녹즙, 누름나무, 체질 감별, 활공 등등 온갖 좋다는 방법을 다 써보다가 우연히 음양식사법을 알게 되어 곧바로 실천하고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거 대단한 스토리인데요. 오늘도 역시 여기까지 읽고 다음날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